국가보훈부 지정 현충시설인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은 일제강압으로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고자 이곳 풍기에서 봉기한 국내 최초의 무장항일 독립단체인 대한광복단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역사체험의 산교육장과 추모재정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고, 그리고 항상 그 분계지 이분은 밀양 사람인데 이분들은 나 밀양에서 온 김몽봉이요 하는 그런 사람을 지속적으로 배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름도 없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자, 여기는 제2전시관입니다. 제2전시관에 여기 딱 한 사람이 다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은 최기중.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한광복단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 단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혼연소몽. 이 사람의 소박한 꿈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까지 희생을 했어야 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분의 고향은 상주 함창입니다. 네, 거기에서 40대 초반에 고향을 버리고 가족을 데리고 분기에 와서 대한광복단을 만들게 돼요. 그런데 왜 하필 분기냐? 왜 분기에서 여기 이 사람이 털을 잡고 독립전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왜 분기에 왔을까? 다른 것도 많은데. 자, 일단 분기는 지리적, 환경적인 여건과 관련이 많은데 큰 소멸산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음식하기가 좋았어. sul기가 좋았고, 예. 그리고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다고 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 분기에는 북한의 평안도나 함경도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분기 농사를 지어서 지금 분기가 인상이 유명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감록이라는 책에 보면 십승지가 있어요. 전쟁이 났을 때 생각하기 좋은 십승지 중에서 분기가 1승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봉황이 알을 품는 형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분기로 왔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 얼굴이 있잖아요. 사진도 아니고 초상화도 아니고 몽타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지금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본 사람이 어떻게 증언을 하냐면 늘 큰 갓을 쓰고 다녔다. 얼굴은 까무잡잡했다. 눈은 작았지만 눈이 반들반들거렸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듣고 만든 몽타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의 손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안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5년이 되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판사 1호예요. 처음으로 판사가 임명이 됐는데 나라가 뺏긴 상황에서 내가 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제대로 된 독립운동을 하고 싶다. 이래서 최기중 선생님을 찾아와요. 최기중 선생님이 봤을 때 11살이나 어린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똑똑해 보이거든. 좋소. 당신이 총사령관을 맡으시오. 나는 팔도 지부장 중에서 경상도 맡겠소. 그래서 두 사람의 쌍두마차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조직 이름이 뭐냐면 광복회관입니다. 예. 그래서 13년에 만들어진 광복단이 15년에 광캐로 바뀌었다. 그런데 지금 광복회는 저것저것 지지부가 많아, 그죠? 그래서 마치 최초의 독립전쟁을 했는 독립운동한 단체가 광복회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모태가 된 것은 어디다? 대한광복단이 대한광복회로 조직이 확대가 된 뿐이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한광복단을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조그만 분기광복단이야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숨을 바치는 그런 대한광복단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예. 자, 여기 책자도 보면 건축이 하나 씁니다. 그 당시에 독립운동 하시던 분이 시접 썼던 독일제 모델 건축물들이 있어요. 장난감이지. 건축이래. 하나 한번 써봐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활동 범위가 넓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기다 한번 봐보세요. 나무 상자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안 되겠지, 안 나왔네. 우리 방대가 아이고, 원래. 저렇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꾸 밀고자가 생겨서, 그죠?
그래서 잡혀 들어가면 또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이름 바꾸고 가시고 조직 형태를 띠면서 10년 동안 대한강국단이 그리고 정말 이 건물은 200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전쟁할 거야. 일본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과 싸워야 돼. 무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무기를 넣으시는 기 때문에 그 세금은 너희들 것이 아니야. 그래서 세금을 탈취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1915년 경주 세금 마차 탈취 사건 때는 그 당시 탈취한 돈이 8,700원이었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4억 3,500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금 확보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모범 용서대변은 그다음 군대도 조직을 했습니다. 일단 단원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김상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워낙 유명해서 영화에 보면 잘 나와요. 영화 밀정이나 이런 데 보면 실제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분인데 이렇게 여기 지금 배경이 되는 곳은 서울의 효제동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항전을 하다가 끝내는 마지막 남은 한 발로 자결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이분이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 1923년에 종로경찰서에서 폭탄을 투척을 해서 도망을 다녀요. 10일 동안 도망을 다니다가 끝내는 지인 집에 숨어 있다가 밀고자가 생겨서 이렇게 자결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가족이 임기를 받았을 때는 시신에 11발에 총알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발은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쏘은 거고 10발은 일본인들이 쏘은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실제 얼굴이 여기 있습니다. 이분 실제 얼굴. 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은 늘 이렇게 영정사진 비슷하게 사진을 찍어 놓는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손을 한번 보세요. 손이 보이지 않죠? 열중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이 왜 손을 열중 시험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라가 빼앗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손 부끄러워서 손을 앞으로 내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열중 시험을 하고 찍었는데 이게 바로 영정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영화를 보시게 되면 김상옥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1923년 아까 대한강국단이 밀렵도에 제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1913년. 근데 그 단원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김상옥 여사가 돌아가신 게 1923년이라서 대한강국단의 역사는 10년. 이 10년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독립전쟁을 이끌었다. 교두보적인 역할을 했다. 그 역사적인 의의를 다했다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 부분, 이 부분에서 뭐가 발견이 됐어요. 장독대 커다란 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들었나 해서 이웃 사람이 김건우 씨라는 분이 봤더니 실탄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실탄이. 그래서 이 실탄이 그 당시에 1965년이었는데 풍기파 주소에서 이걸 수거를 해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거를 해가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해요. 지금 같으면 핸드폰이 있어갖고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65년도라서 사진도 없고 그리고 이제 6.25 사면을 겪어서 저희들이 이게 중간중간 실탄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가주소에서도 이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됐는지 뭐 이렇게 하여튼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하고 어떤 분들은 뭐 엿바꿔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문헌에 대한 강법들이 있다고 해도 실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역사적으로 재조명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총 안에 들어가는 총이 바로 이 긴 장총이에요. 예, 러시아에서 나온 우리 일명 아시모 수호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총을 가지고 싸웠지 않겠나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죠. 독립당 항해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은수대에 그 근처에 보면 신한은행 맞은편에 있거든요. 이 독립당 항의원 하던 자리에서 대한강북 단원들이 모여서 자금 조달의 거점지를 마련했던 곳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는 간판을 대동상해라는 국물상 하는 대동상해라는 간판을 내걸고 안에서는 자금 조달의 거점, 다시 말해서 아시트였던 곳이에요. 자, 이거는 아까 밑에서 봤던 김부수 선생님이라는 사람 있었어. 안경쓴 사람. 그 사람 이름이 한분인데 한훈 선생님의 작필 이력서입니다. 자, 19년 동안 독방 감옥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돼서 갔더니 같이 하는 동지는 다 죽고 내가 뭔가를 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1904년부터 1945년까지 자기가 독립운동한 걸 쫙 적어놔요.
이게 바로 자필 이력서인데 여기 보면 1913년 풍기라는 곳에서 전국 8도의 열사들이 모여서 대한강국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뭡니까 이게? 대한강국단이에요. 이 한우 선생님이 이 자필 이력서의 제목을 대한강국단이라고 적은 거는 대한강국단에 대한 깊은 애정을 엿볼 수가 있고 내 생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차지하는 그것이 의의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보실게요. 철길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사람 사는 집에 이 철길이 지나가면은 위험하죠, 일단. 시끄럽죠, 불편하죠,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일본인들이 마을 간통에서 이렇게 철길을 했느냐? 일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1924년에 개통된 경북선입니다. 자, 여기가 재준 선생님이 하던 생가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해놨느냐? 일본인들은 풍수지리적인 걸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의 그 정신을 절길로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사업의 원조가 되는 것입니다. 맥을 끊어버리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이보다 이제 15년 이제 뒤에 16년 뒤에 안동의 인천각 들어보셨어요? 거기에도 석주 이상영 선생님 앞마당에 절길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금은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원조다라고 꼭 알아놓으시고. 설거지 한 2년 됐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개통이 1924년인데 재균 선생님이 돌아가신 날이 1921년이에요. 돌아가신 3년이 지났는데도 개통을 했다. 또 한 가지는 이 마을 이름이 소암리예요. 이 소자가 무슨 소자냐면 옆에 30m 떨어진 바위에 소암이라고 있어요. 이 소자는 소박할 소자, 길 소자인데 일본인들이 행정구역 개편을 할 때 이 소자를 뭘로 바꾸냐면 작은 소자로 바꿉니다. 작은 소자로. 독립운동가 매출이 적게 되라는 의미에서 이런 걸 봤을 때 외인들이 일본 사람들이 제주생을 두려워했다. 그 도시를 두려워했다. 사람이 죽고 나 3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식으로 그죠? 굉장히 눈에 가시였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제주생님이 정말 역할이 중요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늘 보이시죠? 14년, 15년, 16년, 17년 잘 해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물론 이름도 바꾸고 했지만 그런데 18년도에 딱 돼서 일이 터집니다. 비로소 18년도에 1월달에 충청도의 한 단원이 밀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충청도 박 지부장의 김한종하고 박상진, 임세규, 최규 주요 지도부들이 다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강국단이 부지부지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재판 기록문 최규중 사형에 처한다. 박상진 사형에 처한다. 재판 기록문이 남아있고요. 여기는 사형 집행 기록문입니다. 사형을 집행을 하고 사형 집행 소문 최규중 이 소자도 바꿔놨죠. 한자를 살인, 주거침입, 방화, 공갈, 보안법 위반, 초포하형류 위반으로 사형에 처했다라고 하는 조선총독부 간부에 1920년대에 실리게 되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 기록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저 18년에 저렇게 다 지도부가 와야 되고 끝난 것 같았는데 1920년도에 돼서 미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온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죠? 우리가 자주독립 의지를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뭉칩니다. 그때 만들어진 단체가 암살단이에요. 암살단 중심에는 김상옥 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검열이 적발이 돼서 작전이 실패하게 돼요. 이때도 누가 밀고 잘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 당시에 사이토 총독도 살해하고 주요 공공건물도 폭탄 투척을 하려고 대대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작전 실패를 하고 수모자 김상옥은 달아나고 혼자 달아나서 만주로 피신해서 의열단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 20년도 일입니다. 자, 올라가실게요. 잖아 그죠? 그래서 끝내는 이렇게 자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요거는 아까 그 자필 이력서 쓴 거 있죠? 한문 선생님이 자필 이력서를 쓰신 한문 선생님이 19년 동안에 독방을 지내던 모형입니다. 불편하겠죠? 이게 누울 수도 없고 그죠? 여기서 19년 동안 이렇게 옷보살이 했다는 게 참 그래요. 하고 나서 해방에서 나왔지만은 제일 나이 어린 죽고 그죠?
죽고 이래서 김상훈 여사의 아들을 자기의 사위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다 그러고, 그리고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대한강북단은 그 외인들에 대해서 대항에서 싸우기도 했지만 실제 우리나라 사람 친일파 찾아가서 직접 처단하기도 했습니다. 군자금을 내놓아라. 못 내놓겠다. 네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우리나라 민족의 희생이야. 목숨값이야. 못 내놓겠다. 그러면 너를 처단하겠다. 나라를 강복하려 하면 하늘과 사람이 되시니 큰 죄를 부지서 우리 동포에게 경계하노라. 경계하느니 강복해. 이런 식으로 아주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을 했고, 이분은 실제로 경찰관찰사 장승원을 처단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1917년도 일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낯익은 신채호 선생님, 김자진 선생님, 이분들도 초기에 대한 강북 단원들하고 활동을 했고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이분들은 교과서에도 나오고 역사책에도 나오고요. 많이 우리가 알잖아, 그죠? 그런데 아까 필칭에서 봤던 그런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어려울 때 이름도 얼굴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희생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좀 안쪽에 가시면 옷 있잖아, 그죠? 네, 옷하고 모자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학교에서 단체가 많이 됩니다. 단체가 역사에 보시면서.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지역에 이런 곳이 있는데 지역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좀 가서 여러 군데 어디에 대한 강북단이 있었더라. 거기 가서 기념하고 있더라. 그죠? 해설사도 있더라. 홍보대사. 네, 해설사도 있는데 해설사가 참 예쁘더라. 95년에 이렇게 주민들의 성금을 모아요. 그 당시 한 3억 정도 모았다고 해요. 대단하죠? 95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기념비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요걸 95년에 만들고 2000년도 이 건물이 나중에 세워져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장님. 지회장님 빨리 오세요. 제가 이쪽 운영하는 고개를 숙이시고 하실게요.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대한강북단 단원들과 홍명령과 모두의 명복을 빕니다. 일동 묵념. 바로